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생각이란 미역과도 같습니다. 파도에 따라 흔들리면서도 자신이라는 자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건져 올린다는 것은 글로 표현한 셈이고 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물기가 그득하고 미끈거린다면 뭔가 불편하겠죠. 크기와 형태 등등의 적절한 가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건져내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기발함과 경쾌함이란 포장지 안에 작은 수류탄을 하나씩 넣은 분을 모셨습니다. 팡 터지면 유쾌하고 갸우뚱거리다가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유쾌 상쾌하면서도 뒷맛은 조금 서늘하고 슬프게 만드는,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짓자면 슬픔쟁이 권효궁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적절했나요? 슬픔쟁이? 유쾌한 슬픔쟁이? 저는 웃음 쪽에 더 가깝기를 바라는데, 네. 그냥 세상이 슬프니까. 그쵸? 예,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싸한 맛, 묘한 싸한 맛이 있어요. 이건 내가 개인적인 팬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읽으면, 그 시집들은 이렇게 읽으면 뒷맛이 남아요. 이렇게 싸하게. 최근에 네. 순대도 그렇고. 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책이 생각하는 연필. 초록색의 단순한 컷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조금 두껍습니다. 46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나 피면은 또 이게 그렇지 네, 않아요. 그렇죠? 불칸이 많습니다. 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런 좀 특이한 책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네. 계기는 저한테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한 가지는 제가 2008년에 그 두근두근이라고 해서 네. 이 책이 사물 감성사전이라고 네. 부제가 붙어 있는데 네. 그 몸 감성사전이란 테마로 책을 한 건 낸 적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낼 때 이제 몸의 여러 각 지체들을 이제 지금 같은 이 소항목으로 나눠서 네. 이제 눈, 코, 입, 머리, 뭐 엉덩이, 젖가슴 뭐 이런 식의 몸의 각 지체들로 나눠서 그 지체들이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체들한테 발언권을 준다면 무슨 말을 할까? 네. 이런 거를 좀 받아쓰는 좀 특이한 시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냈는데 내고 났더니 저한테 이 하고 싶은 말들이 아직 더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몸에 대해 썼으니까 그다음에 뭘 써보지 하다가 몸을 넘어가면 세상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사물들이 있을 테니까 네. 사물들을 가지고 한번 그 못다한 얘기를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때는 트위터가 없어서 네. 그 일을 안 했었다가 트위터가 생긴 다음에 저는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트위터가 원래 140자 글쓰기잖아요. 네. 그 140자 안에 정보도 담고 이제 그다음 자기가 할 말도 담고 해야 되는 제약이 있는데 네. 이 제약은 한편으로 생각을 굉장히 압축시키면서 자기가 할 말로 빨리 넘어가게 하는 되게 재밌는 글쓰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또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이거가 네. 제가 이제 두근두근 썼을 때 그 분량 크기의 이제 짧은 네. 산문시 형식의 글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르구나 싶어서 음. 이제 혼자 써오던 글을 요 3을 이 생각하는 연필 원고를 쓰면서
결합을 했지요. 그래서 그 형식으로서는 트위터 글쓰기, 그 다음에 내용으로서는 그때 그 두근두근이라는 것의 연장으로 구상을 하게 됐어요. 그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권영웅 시인을 이렇게 보면 저절로 이 재능이란 말이 떠오르거든요. 제 생각에는 보통은 재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재치로 되는 건 분량이 얼마 안 나와요. 그냥 재치나 재능보다 제가 좀 번잡스러워서. 그건 뭐 지나친 겸손해요. 번잡스럽다는 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 프로그램이 역사, 인권, 노동 이쪽계를 많이 했어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하고 판매량과 그닥 관련이 없는 책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하고 알려야 된다. 사람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의 책들을 주로 이제 하는 편이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 생각하는 연필은 굉장히 도발적인 거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몇몇 시인들 모셔서 처음에 이제 그 김태형 정정화 부부가 한번 나왔고 김민정 시인이 왔었고 천서봉 시인이 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빨간 책방에 허원실 시인이 그 책 멘트 엮은 거 이제 그거까지 하고 이제 권영웅 시인을 모셨는데 그렇게만 그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딱딱해서 좀 섞어서 이게 좀 유연제가 필요하겠다. 너무 옳은 얘기들이지만 계속 들으면 또 이게 피로도가 누적이 되니까 제 딴에는 중간중간에 섞고 있는 거거든요. 좀 딱딱하고 읽으면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한 번쯤은 또 시인의 감성으로 이렇게 한번 싹 뒤집어서 바꿔도 보고 또 이렇게 가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를 미리 들으면 다음 주나 아직 날짜를 못 잡았는데 이제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침 책이 나와서 그 이제 저자 최병성 목사하고 제가 좀 알아서 얘기를 해놨어요. 오시죠? 했더니 뭐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분이 워낙 바빠서 시간만 맞으면 그걸 또 할 건데 그런 거 하는 중간에 저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연필. 이게 약간 간주곡 같은 책이라서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제일 좋은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다가 저는 못 나오는데요. 그럼 그건 변비 걸리고요. 아니 중간에 못 끊어서 못 나와 책을 못 덮어서 그렇게 하면 워낙 아주 짧은 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끊어서 나오실 수 있도록 어느 날은 3페이지 읽으시고 어떤 날은 5페이지 읽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책꽂이 하나 꽂아놓으시고 나오시면 되게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전철역 있고, 갖고 다니시긴 좀 무거운 책이고요. 찍어 갖고 다니면 돼요. 분철. 아니요. 몇 스마트폰으로요? 스마트폰으로 찍어 갖고 다니면 돼요.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해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한 몇 개를 찍어 갖고 이렇게 그날 하루는 요 5개를 내가 본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시집에 시였다면 이제 여러 번 속으로 되새기면서 구절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럴 텐데 제가 의도한 거는 좀 가볍게 읽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읽으면서 이제 정보나 깨달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유머나 뭐 이런 식의 웃음이 터지면서 약간 풍자적인 느낌도 갖고 이런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뭐 이렇게 되새기면서 외운다거나 이러시는 독자는 없을 거라고 그런 거 몇 개 있던데 내가 이상한 놈인가 봐요. 여기 그냥 제가 딱 폈는데 지금 사람이 덮개도 아닌데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159쪽에 있는 건데요. 제목 사람이 덮개도 아닌데 식스팩 광풍이 대단하다. 초콜릿 복근이라는 말까지 있다니 아주 난리도 아니다. 초콜릿처럼 잘 배열된 복근이라고 하던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해부학 교실이 생각나서 좀 끔찍하다. 인피를 열어젖힌 너머에 알알이 박힌 초콜릿이라니 사람이 무슨 금박 포장 같다. 뒤척이면 배꼽을 중심으로 구겨질 것만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풍자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그 초콜릿 볶음은 이제 제 인생과는 무관한 예, 단어라서 예, 이런 단어 들으면 막 화가 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원팩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저 지난주에 함돈균 평론가가 나왔었어요. 네. 사물의 철학. 아,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생각이 전복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좀 이제 내용이 길고 그러니까, 네. 사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한 고정관념, 이 자동화된 그 지각의 네. 안경들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 저자가 네. 벗고 있는 예. 싹 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책은 넘어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간 예. 거. 탁 넘어서 나머지 과정은 싹 숨기고 예. 넘긴 것만 이렇게 딱 보여주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깔때기를 많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아마 일상의 철학 내지 일상의 인문학 예. 그런 테마라면 저는 거창하게 말하면 네. 제가 스스로 깔때기 되는 건데 괜찮아요. 그 유비의 철학, 유비의 인문학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시라는 게 근본적으로 유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 아니면 이 사람과 저쪽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과 저런 사물의 닮은 점, 비슷한 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우리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유비인데 근본적으로 제 글에서는 그런 이제 사물들을 통해서 그 사물과 유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세상이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 이런 훈련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유의 훈련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사유를 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을 넘나들 수 있는 약간의 게릴라 전술 같은 거를 이 책을 좀 읽으시면 그런 거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환기작용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소문에도 그런 말을 썼었는데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각 장의 표지로 올라있는 한 사물이 다른 사물, 사람, 세상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한 사물과 다른 존재자들과의 연대를 밝힌다는 점에서 이 글은 유비의 지평을 품고 있으며 이 지평선 너머에서 아마도 시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걸 넘어서 있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은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훨씬 더 느슨하고 훨씬 더 이제 시작 메모에 가깝다고 할까요? 시가 되기 이전에 뭐 이제 시약 같은 것 정도는 품을 수 있겠지만 감히 이제 이 정도 분량의 시를 제가 썼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의 산문과 시의 중간쯤 뭐 이 정도 생각으로 계속 쓰시면 권여공식 브리테니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줄줄이 쭉 쓰면 제가 또 선문에서 또 계속 할 때 있는 혼자 백과전서파의 길을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쓴 게 그때 몸에 대해 썼고요. 이 책에서 사물에 대해 썼고 작년에 꼬리치는 당신이라고 해서 꼬리치는 당신 동물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재가 끝났는데 그 시내의 20일에 그 일상어 사전이라고 해서 일상어들을 요 사전 형식으로 만든 책이 이제 원고가 됐거든요. 네, 다 됐어요, 이제. 네, 연재가 끝났으니까 이제 초고가 있고 그거 이제 다듬어서 또 네 번째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네 번째로 계속 각 영역에서 이런 방식의 글쓰기를 제가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혼자 소문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혼자 이 백과전서파가 되고 싶은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기획이 나는 좋다. 저는 좋은데요? 시대착오긴 하죠. 백과전서의 시대가 아닌데 예전에는 그게 뭐 이제 누가 정하나요 그걸? 그잖아요. 지금은 뭐 워낙 정보가 많이 떠도는 시대라서 정보 과잉이고 뭐 인터넷만 해도 뭐 정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생각하는 연필에 있는 내용이 네이버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검색 안 되는 정보인데. 저는 혼자 그런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지식이나 정보 혹은 이제 삶에 대한 느낌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실은 보시면은 어떤 분이 좀 꼼꼼하게 읽어주신 분인데 약간 팬이신가 봐요. 세 권을 다 읽고는 이제 세 권째 읽으니까
이제 이 사람 말버릇을 알겠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이 엮어 나가는지 알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들키고 있는 거죠. 들키는데 제 나름의 그 방법이란 결국은 넘나들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영역으로 치면은 이런저런 뭐 이제 학문간의 경계도 넘나들고 이제 어조도 넘나들고 테마도 넘나들고 제재도 넘나들면서 그런 말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제 크게 만들어서 결국 만들어내는 우리 세상. 그다음 우리 세상에 대한 여러 모습 이런 게 제 목표니까 이제 혼자 백과전설하고 혼자 스스로 생각한 이 시대착오적이면서도 과대망상적인 상상이 개인적으로는 재밌습니다. 저도 그게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이어져서 쭉 시리즈로 이게 쭉 나온다고 하면 물론 이제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이제 공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식의 새로운 글쓰기, 새로운 관점들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주면 어찌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철학책이나 논리나 이런 것보다 자기 생각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데는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트위터가 이제 생각을 자꾸 단편적으로 만든다거나 또 이제 아주 작은 정보들의 이 조각들이 돼서 이제 사유를 깊게 하고 이제 깊이 있게 전개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트위터를 제가 지금 하면서 트위터식 글쓰기라는 게 따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냐면 바로 핵심에 육박해 들어가는 글쓰기. 그 다음에 자기 말을 가장 명료하게 하되 그 명료한 게 장황하거나 난삽한데 빠지지 않는 글쓰기. 뭐 이런 게 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읽어보면 그 차이들이 보여요. 고수와 평민의 차이가 확 보여요. 확.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중들이 트위터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일기로 많이 쓰니까 뭐 걔 왜 안 오냐 짱나 뭐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게 아닌 만약에 이제 문학적 글쓰기라면 이 글쓰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트위터 때문에 이런 글쓰기를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옛날에 썼던 그 글쓰기하고 저는 아무래도 시인이니까 그렇게 이제 길게 쓰는 것보다는 짧게 가면서 이제 뭐랄까 깨달음이나 느낌들을 촘촘하게 박아넣는 글쓰기를 예전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트위터를 하면서 이건 참 내가 그동안 해오던 건데 누가 이렇게 140자 안에 생각을 정리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이 재밌는 글쓰기를 생각해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고 보니까 계속 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제 독자 한 분께서 이제 짐작이 된다 했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생각도 자꾸 정형화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 다른 글쓰기를 또 찾아가 봐야지. 자기 전복이 또 한번.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1, 2년이 지나면 또 전혀 다른. 네, 좀 다른 글쓰기가 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기대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트위터를 그냥 일기처럼 쓰고 뭐 이제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저는 조금만 좀 생각을 바꿔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사실 글쓰기가 필수품이 돼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자꾸. 근데 안 된다고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사소한 거라도 바꿔보면 심지어 저는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댓글을 달고 리트윗하고 한마디 멘션을 얹을 때 고민 좀 해라. 고민. 어디 블로그에 댓글을 쓰거나 답글을 쓸 때 한 번쯤 고민하고 쓰면 아주 작은 잠깐의 고민이 당신 글쓰기를 바꾼다. 해봐라. 짧은 시간에 짧은 댓글 보통 트위터보다 더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좀 고민하면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습관 들이면 되는데. 누구나 또 그 매체마다 매체 글쓰기가 다 다른 게 있어서 이제 저도 페이스북에도 들어왔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더 긴 글쓰기를 써보려고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는데 그냥 트위터랑 연동해서 트위터 글쓰기가 글로 가서 짧은 글쓰기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이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인스타그램도 가서 그림 위주의 거기서 하죠. 그걸 하던데
그렇게 가면 또 다른 방식의 생각하기나 글쓰기가 될 텐데 예. 제가 뭐 사진이나 그런 데 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먹방 찍을 사람도 아니고 뭐 마스크가 이러니까 뭐 거울놀이 할 수도 없고 아니 마스크는 예. 좋은데 왜 그래요? 예, 그 인스타그램까지는 예. 전혀 생각을 못 하겠고요. 예, 예. 그래도 어쨌든 뭐 다른 글쓰기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거 좀 약간 사냥꾼처럼 예. 이제 매체가 달라지고 할 말이 달라지면 또 이제 글의 글자의 규격이 달라지면 생각이 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아마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쪽 글쓰기가 필요할 텐데 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 600 아니다. 그 3.5매니까 한 700자 정도. 700자. 예. 700자 정도 연재하는 글쓰기 의뢰가 온 데가 있습니다. 예, 예.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 그게 또 새로운 글쓰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뭐.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는 어떤 형식이 있다면 형식에 맞는 글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형식으로서만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새롭네요,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조 형식에 담아서 시를 쓰면요. 예. 시조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 네. 트위터가 아니라 이제 또 예를 들어 뭐 700자 글쓰기, 예. 300자 글쓰기 이러면 그 글에 맞는 어떤 내용들이 출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아직 시작을 안 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 이제 중간에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서 예. 또 그런 글쓰기를 시작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700자, 800자면은 보통 모니터로 이렇게 한 뼘 가까이 되는 예, 얼마 안 모양이거든요. 돼요. 요만큼. 네네. 예. 800자. 재밌겠는데요. 네, 한번 열심히 한번. 그렇죠. 형식에 따라서 또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예. 맞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 매체에 여러 형식들이 많이 존재를 해서 어쩌면 한 가지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트위터 하는 분들이 넘어오려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몸이 안 만들어지는 예. 경우도 있고 또 페이스북 하는 분들을 잘 못 넘어가고 서로들 그런 것 같은데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도 네. 그게 이제 매체도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 이제 건축하시니까 건축 쪽의 영역이 있고 그렇죠. 저는 네.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네. 시 쓰는 글쓰기 이쪽 네. 영역이 있는데 이쪽은 뭐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해도 논문 쓰기 저는 또 평론도 하니까 평론 네. 쓰기 시 쓰기 뭐 요 영역은 다 같이거든요. 음. 같이고 나면 제가 모르래도 네. 사실은 다른 분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제가 단단해지면서 오히려 벽이 높아지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글이란 거는 사실은 이 언어가 유일하게 이제 자기의 성을 쌓으면서도 그 성 자체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르가 음악이나 미술도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언어 특히 문학 쪽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오래 살아서 네. 이제 한 200살만 산다면 네. 대신에 이제 뇌도 같이 안 늙어야 되겠죠. 그런다면 정말 이런 분야 저런 분야를 다 섭렵해서 네. 이쪽 분야의 통찰을 저쪽에 갖다가 소개해주고 통섭에 또 네 저쪽 네. 분야의 재미를 이쪽에 넣어서 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지식이 전문화되고 발달하다 보니까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네. 있고 그런 갈증이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문학의 만물 공통으로 작용을 좀 해야 되겠어요. 예.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 삶의 제일 안쪽에 있는 거고 네. 유일하게 모든 글 중에 욕망의 글쓰기니까 네. 저는 욕망의 글쓰기를 딱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마음이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콜라를 말하면 그냥 콜라병이나 콜라의 당도나 네. 이런 걸 얘기하지만 우리는 콜라에 욕망을 붙여서 시원하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맛보는 것 같다라고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음을 붙이는 건데 거기다가 사물에다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글쓰기가 정말로 문학이니까 그런 좋은 의미의 욕망을 이제 각 분야들과 이제 관통해서 예를 들어 무슨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예. 역사나 예. 네, 그런 데를 맞춰서 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네. 예, 여러 가지가 더 가능할 것 같고 이 권혁웅 브리테니커도
몇 권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직 욕망이 안 꺼진 거 보니까 네.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권짜리나 10권짜리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려면 전혀 출판사 새로운 통일해야 방식이에요. 되는데 지금 두 군데로 쪼개져 있어서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일본 비슷하게 나오든지 뭔가 한번 해보셔야죠. 자, 생각하는 연필, 시인의 사물 감성 사전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권영공 시인이고요. 초록색 표지 이쁩니다. 안에는 더 이쁘고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셔도 좋고 아니면 전자책 나와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자책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생각이 말랑말랑해지시라고 이 책 권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연애편지 대필이 유행하곤 했습니다. 글재주가 있는 친구는 바쁘고 뭐 빵도 자주 얻어먹었죠. 제 생각에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편지를 쓰지 않고 쓴다고 해도 인터넷에 뭐 온갖 글귀가 이렇게 넘쳐나니까 친구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편지는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실토하기도 하고 때론 영영 비밀로 남기도 하지만 이 본인의 사유 방식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저는 이런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식을 뽐내는 것도 좋고 시사 문제에 정통해서 좌중을 압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신선함, 재치 속에 담긴 사유의 힘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매력입니다. 연애를 위해서 책을 사라는 말이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연애는 부차적인 일이고요. 본인의 사유가 바뀌면서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유연해지는 셈이죠. 세상은 점점 창조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지식이나 자료는 컴퓨터에 다 들어있거든요. 고정관념이라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랜 공부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우연히 퍼뜩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나를 툭 치고 지나간 한마디가 묵은 틀을 깨버립니다. 일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확연하게 달라 보입니다. 지식이 평준화된 세상에서 평균치 이상의 존재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께 권여궁의 생각하는 연필을 권합니다. 빨래에만 유연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말랑말랑하지만 절대로 깨지지는 않는 방송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